결혼 생활 2년 차, 김수진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그녀는 조금 통통했지만 사랑스럽고 귀엽다는 말을 들으며 행복했지요. 대학 시절 주식 동호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꿈도 많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 민호는 그녀를 향해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거울 좀 봐. 돼지 같은 게 내 아내라니. 친구들 앞에 나가기도 창피해.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날마다 심해졌습니다. 여자가 애도 못 낳으면서 무슨 며느리 노릇을 해. 우리 민호가 왜 이런 복 없는 여자를 만났나 몰라. 그 모욕적인 말들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수지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은 바람을 피웠습니다. 회사 후배와의 불륜이 발각된 순간에도 민호는 당당했습니다. 너같이 생긴 여자랑 사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을 감쌌습니다. 남자라면 그럴 수도 있지. 네 꼴이 그 모양이라 다른 여자가 생긴 거다. 그런데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혼자 사시는 친정어머니까지 모욕당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수진의 어머니가 직접 김치를 담가서 가져다 준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성껏 담그신 김치예요. 시어머니는 김치를 한 젓가락 맛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야? 짜기만 하고 맛도 없네. 나이 들어서 손맛이 다 떨어졌나 봐. 우리 집 김치냉고에 이런 걸 넣을 순 없어. 결국 그 김치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수지는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몰라 며칠을 잠 못 이뤘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치욕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수진이 잠깐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또 그 시골 가게 하는 어머니 보러 가게. 돈도 없으면서 맨날 딸한테 의존이나 하고.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장모님이 좀 철이 들어야 하는 거 아냐? 딸 시집 보냈으면 이제 혼자 살 줄도 알아야지.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차라리 요양원이라도 보내지. 늙은 어미 뒷바라지 하느라 우리 집 살림은 언제 챙기려고. 수진의 어머니는 평생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수진을 키워주신 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짐이라고 의존적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말에 수진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숨이 막혔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가장 컸습니다. 결국 민호는 바람난 여자와 결혼하겠다며 차갑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빨리 도장 찍고 사라져. 보기 싫어. 하지만 무너진 폐허 위에서 수지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법정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당당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들을 차근차근 준비했고 유책 배우자로 인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6천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돈을 들고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8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끝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30대 중반에 이혼하고 아이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재혼도 쉽지 않을 텐데. 첫 달 월세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이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수지는 처음엔 이 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려 했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맡겨놓고 일하면서 조금씩 모아가자. 은행 창구에 앉아서 정기예금 신청서를 작성하던 중이었습니다. 옆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금리가 연 2%도 안 되네요.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서 실질적으론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금만으로는 절대 돈을 불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수지는 펜을 멈췄습니다. 연 2%로는 언제 돈을 불려? 그때 문득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주식 동호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차트를 분석하고 기업을 연구했던 그 시절이. 맞다. 난 이미 경험이 있잖아. 수진은 신청서를 찍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진의 눈빛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대학교 시절 주식 동호회 회장으로 활동했던 경험과 그때 쌓았던 투자 지식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예금으로는 안 돼. 나 자신에게 투자해야 해. 수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 내 힘으로 일어나 보이겠다. 그들이 나를 무시했던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손가락은 튀김 기름에 댈고 허리는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과 휴일에는 투자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도서관에서 경제 서적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차트 보는 법을 익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수지는 처음으로 주식에 1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손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해외 시장 동향을 체크하고 기업 분석을 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배우면 돼.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던 수진 앞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이 맞지? 대학교 주식 동호회 선배였던 강태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죠. 태연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태연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미 업계에서 전설의 개미로 불리는 성공한 개인 투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뭐 해? 아직도 주식해?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사실 이혼하고 나서 다시 시작했는데 오래되어서 감을 익히고 있는 중이에요. 태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수진아, 너 기억해? 대학 때 내가 주식으로 큰 손실 봤을 때 내가 아르바이트비까지 빌려준 거.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잘 기억이. 나는 기억해. 그때 내 도움이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 같네. 태연은 며칠 후 수진을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3권의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지난 10년간 수백억을 만들어준 비법이야. 단타, 스윙, 중장기로 나눠놨어.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배님, 이런 소중한 걸. 대학 때 내 성격 알잖아. 성실하고 꼼꼼해서 나보다 더 잘할 거야. 딴 조건이 있어. 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절대 남에게 알려주지 마. 그리고 이걸로 성공하면 언젠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들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첫 번째 노트 단타의 기술에는 당일 대장주, 주도주에 대한 차트 패턴 분석법과 호가창을 이용한 순간적인 매매 재료를 기반으로 한 뉴스 매매법 등 타이밍이 중요한 매매에 대해 유형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노트 스윙의 예술에는 거래량 및 거래대금을 기반으로 세력주들의 중요 패턴을 파악하여 며칠에서 몇 주간의 중단기 투자 전략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노트 중장기의 철학에는 기업가치 분석과 중요 테마, 섹터에 대한 정보 파악을 중점으로 한 장기 보유 전략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밤부터 노트를 파고들었습니다. 태연의 필체로 쓰인 복잡한 수식들과 차트들을 하나하나 이해해가며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런 기법이 있었구나. 특히 단타 매매에서 수지는 철저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선 주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확고히 정하고 손절에 대해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수지는 매매일지를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언제 매수했는지, 왜 그 타이밍이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철저히 복기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매수 타점이 늦었어. 다음엔 더 빨리 들어가자. 이 종목은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 매수했어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매일 자신의 매매를 분석하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적 수익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봉의 거래대금과 기준봉만 보고도 8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매수한 타점이 바로 추세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느낌이야. 지금이 바로 출발점이구나. 단타에서 익힌 HTS 프로그램 활용법과 종목 검색기, 차트 해석 능력은 수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파동에서의 매매에 집중했지만 점차 중장기 파동을 읽는 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타로 익힌 기술을 더 큰 그림에 적용하면 어떨까? 수진은 중장기 추세 추종 매매를 단타 기법과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추세를 파악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더 긴 시간 프레임에서도 추세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진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6천만 원은 1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태연의 기법에 자신만의 직감을 더한 결과였습니다. 2년 차에는 3억 원, 3년 차에는 8억 원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이제 태연의 기법을 완전히 자신 것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몇 가지 부분에서는 더 발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때부터 수진은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투자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태연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이제 나보다 낫잖아. 스승을 뛰어넘었네. 수진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선배님이 기초를 잘 닦아주셨으니까요. 시간은 흘러오년 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6천만 원이었던 돈은 어느새 60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연 선배의 3권의 노트를 꾸준히 공부하고 훈련한 결과 수진은 단타, 스윙, 중장기 투자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만의 독특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었죠. 하락장일 때는 단타 위주로 매매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반등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을 골라내어 빠르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박스권 장세일 때는 단기 스윙 위주로 전환했습니다. 일정 구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식들의 패턴을 읽어내며 꾸준한 수익을 쌓아갔습니다. 상승장일 때는 장기 수익 및 중장기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상승 추세가 명확한 종목들을 선별해 큰 상승폭을 온전히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진짜 비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선순환 투자 시스템이었죠. 단타 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그 돈을 스윙 계좌로 이동시켰습니다. 단타로 검증된 종목 중 중단기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골라 더 큰 수익을 노렸습니다. 스윙 계좌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종목들은 추세 추종 전략을 적용해 중장기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미 상승 동력이 검증된 종목들을 장기간 보유하며 최대한의 수익을 추구했습니다. 단타에서 검증하고 스윙에서 확신하고 장기에서 완성한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완벽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수진은 승승장구했습니다. 4년 차에는 코로나 대폭락장에서 단타 기법으로 큰 수익을 올렸고 이후 회복장에서는 스윙 투자로 바이오 기업들의 상승을 정확히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수혜주들을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여 장기간의 상승 추세를 온전히 가져갔습니다. 이제 수진의 투자 실력은 태연을 뛰어넘어 업계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몸은 건강을 되찾았고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몸매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눈물 많던 과거의 여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세상을 당당히 마주할 수 있는 새로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로 이사한 그녀는 이제 수진 투자자문이라는 작은 회사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엮기로 했습니다. 5년 만에 6천을 60억으로 만든 여자 마이너스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만의 투자 이야기. 물론 책에서는 태연 선배의 비밀 노트 내용은 제외하고 그동안의 노력으로 터득한 새로운 기법과 패턴 분석에 대한 기본서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선배와의 약속을 지킨 것이죠. 책 출간 전 출판사 편집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실화인가요? 너무 극적인 것 같아서요. 모든 증빙 서류가 있어요. 통장 내역부터 투자 수익 증명서까지. 책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서점가는 물론 인터넷 서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그녀를 이 시대 최고의 자수성가 여성 투자자라며 집중 조명했습니다. 각종 주요 방송사 모닝쇼 경제 전문 프로그램 투자 토크쇼 등 각종 방송에 출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대형 서점에서 열린 사인회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 시간 예정이었던 사인회가 4시간까지 연장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다니 정말 용기가 나요. 저도 이혼하고 힘들었는데 책 읽고 많은 위로가 됐어요. 언론의 플래시 세례 속에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그녀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성공의 절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방송국에서 성공한 여성 투자자 특집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매니저가 다음 일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걸어오는 초라한 행색의 남자. 그 옆에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힘겹게 걸어오는 할머니.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전 남편 민호와 시어머니였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알아보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초라한 몰골, 병든 어머니를 돌보느라 지친 얼굴.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서로 마주보며 걸어가는 순간 민호가 수진을 알아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마주선 과거와 현재. 한쪽에는 성공의 정점에 선 수진이, 다른 한쪽에는 몰락한 전 남편과 병든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여자 TV에서 본 것 같은데?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구나. TV에서 봤어. 책도 샀고. 시어머니도 수진을 알아보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잘 됐구나. 우리는 이 모양이야. 횡단보도 신호가 다시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보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매니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카페로 가세요. 잠깐 할 말이 있어서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책을 봤어. TV에도 나오는 걸 봤고. 그때 내가 정말 바보였어.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시어머니도 간신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내가 우리 며느리였는데 이제 우리도 좀 도와야 하지 않겠니? 너무 어려워서.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연민, 그리고 깊은 허탈감까지. 수진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저는 약했고 무너졌었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모두 기억해요. 돼지 같다고 하셨죠.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하셨고요. 제 어머니까지 무시하셨죠.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아팠어요. 매일 밤 울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여러분께 감사해요. 민호와 시어머니의 얼굴에 놀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저는 그 시절의 상처와 절망 위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줬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까요? 아마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밑바닥으로 떨어뜨려줬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어요. 진짜 강한 사람이 됐고요. 수지는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5억 원이에요.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세요.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제 옆에 설 자리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위해 비워둘 거예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카페를 떠나는 수진의 모습은 저녁 햇살 속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복수도 원망도 아닌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상담 요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다음 주에는 해외 투자 세미나 강의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있는 따뜻한 남자친구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사인회 잘 끝났어? 축하해.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사랑해. 수지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수진의 두 번째 책 상처받은 여자들을 위한 투자 가이드가 출간되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희망투자 아카데미에는 이혼, 실직, 사별 등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여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지는 태연 선배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세 권의 노트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그 기법들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새로운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닥까지 떨어졌다면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수지는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 역시 5년 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이혼당하고 무시당하고 모든 걸 잃었죠. 그때는 정말 세상 끝인 줄 알았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실은 새로운 출발선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진짜 자유의 시작점이었죠. 수지는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락 바텀 이꼬르 뉴 파운데이션.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과거의 여러분은 끝났지만 새로운 여러분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수강생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앞줄에 앉은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수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가장 어려운 걸 해냈거든요. 살아남은 거예요. 그 강함이면 충분해요.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소명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강의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뜻밖의 시련을 안겨줍니다. 때로는 사랑이, 때로는 믿었던 가족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수지는 모든 걸 잃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도 그 끝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 절망의 끝에서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최고의 투자는 무너진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